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걸 하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내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보험업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더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 제 주관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저도 생각날 때마다 다시 제가 밑줄 친 부분을 펴서 한 달에 몇 번이고 다시 읽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또 옛날에 고착화되어 있던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 이 책을 읽고 정신을 차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내 업에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제가 2019년 말부터 책을 조금씩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처음 읽었을 때라서 그런지 제가 읽은 책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라는 부분이 막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책을 많이 읽게 되고 실제로 현업에 그런 책들의 내용을 적용하게 되면서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 책들에게서 얻었던 지혜나 지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관적으로 느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보험업의 확장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렛대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비즈니스든 처음에는 지렛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목적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적물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은행에서도 신용이 없으면, 즉 담보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잖아요. 그것은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거래의 한 기준일 겁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해내고 싶고 더 많은 기회를 잡고 싶지만 아직은 목적물로 걸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장은 솔직히 목적물 자체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목적물을 처음부터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오직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모든 정신을 갈아 넣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 개념에서 첫 번째 필요한 부분은 바로 지렛대 형식으로 힘을 쓰는 건데, 그 지렛대인 목적물이 처음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목적물을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력과 그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갈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면서 소득이 제일 적을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은 점점 제일 높아지는데 하는 일은 가장 적게 될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공식의 첫 번째를 이해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지렛대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처음부터 한 번에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뾰족한 수 같은 것들을 찾으면 레버리지 공식 자체를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필요하고 처음에는 증명할 수 있는 수단 과 보증할 수 있는 신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정신과 육체가 됐든 뭐가 됐든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 나를 갈아 넣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공존입니다. 공존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들으면 팀원에 대한 생각을 순간적으로 떠올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그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곳에서 존재하는 시간의 공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고 이 유튜브 촬영된 게시물이 이 동영상에 올라가면 그 누군가가 됐든 이 영상을 전국에서 시간에 관계없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제가 잠에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미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제가 해외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물리적인 공간에 없더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영업 노하우, 마인드, 멘탈, 그리고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유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물리적으로는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물리적이지 않은 공간에서는 저와 함께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갈 수도 있는 중요한 파트너분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영업 관리자라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국한돼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닌 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분들도 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내가 계속 쓰는 글이나 영상, 그리고 모든 부분의 컨텐츠가 송출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내가 물리적으로 다른 고객이랑 상담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시간에 물리적인 공간에 있지 않은 또 다른 나는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자체 이상의 모든 시간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 개념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공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머물렀던 공간 이외의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물리적으로 머무르는 공간에서만 스스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여주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잘 써봐야 취침 시간,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등을 빼고 일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나 말고 같이 일해줄 사람, 내 시간을 같이 할애해줄 어떤 도구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런 방식이 효율적이지는 않잖아요. 온라인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심지어 지금과 같은 채널이나 온라인 점포들은 다 비용을 내지 않고도 충분히 개설할 수 있고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할지언정 나보다 더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나의 도움도 필요하고 나의 도움을 원하고 있을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도 나라는 존재를 일하게 만드는 게 두 번째 개념입니다. 세 번째 개념은 복제입니다. 복제는 시스템과 매뉴얼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내가 만약에 영업 관리자나 아니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리더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낸 팀원들, 나와 함께 일하게 된 팀원들을 나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나의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고도 업무에 투입돼서 성과를 단기간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게끔 그들을 복제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이건 비단 영업 관리자나 조직 리더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통용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그 매장의 점주들이 한 달 정도도 아닐 거예요. 얼마 교육을 받지 않고 그 기존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그 회사에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을 통해서 집체 교육을 받고 매장으로 돌아오면 회사 자체 내에서 만들어져 있는 매뉴얼을 통해서 자재가 납품이 되고 만들어져 있는 레시피와 그리고 회사에서 신경 써준 인테리어 모든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배운 대로 업장을 운영하기만 하면 꾸준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안정적으로 프랜차이즈가 돌아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개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험 조직도 그렇고 리더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사 분들도 똑같겠죠. 내가 영업을 하는데 기존에 한 5시간 걸려서 해낼 수 있었던 일들을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고객 응대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클레임이 생겼을 때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아니면 심사를 올리는 과정이나 설계하는 모든 과정을 5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나한테 적용하면 그것 또한 매뉴얼과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리더나 사업가나 조직의 관리자가 아닐지라도 난 단순히 영업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복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의 세 번째 개념은 시스템 복제, 즉 매뉴얼과 레시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도 한번 느꼈던 적이 있어요. 킨유 라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라멘 가게인데 첫날에도 그곳을 갔고 셋째 날에도 그곳을 갔어요. 근데 첫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맛이 정말 똑같았고요. 무엇보다 더 놀라웠던 거는 일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태국이나 이런 국적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했던 건 맛이 똑같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외국인 분들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맛을 낼 수 있다는 거, 즉 그 모든 형태를 구현해낼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시스템과 매뉴얼은 간단해야 되는구나. 정말 간단하게 누구나 다 교육을 받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구나. 내가 뭔가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수되기가 어렵다면 그건 장인 정신에 지나지 않아요. 절대 시스템이나 복제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다 간단하게 복제될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의 간단하고 심플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세 번째 개념입니다. 네 번째는 소싱입니다. 즉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가치가 떨어지는 일들은 직원분들을 통해서 또는 비서나 다른 분들을 고용해서 시간을 같이 나누는 개념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생산성을 내는 영업사원이라면 그 영업을 했을 때 생산성이 어디서 발생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을 만나는 것에서 굉장한 성과가 나오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고객을 만나지 않는 시간, 즉 설계나 여러 가지 내부에서 문서 출력이라든지 이렇게 불필요하게 나가는 시간들을 소싱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소싱해서 만나는 고객들을 늘리는 것이, 그래서 만남을 하는 곳에 내 시간을 온전히 다 할애하는 것이 레버리지 개념에서는 생산성에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비생산적인 일을 모두 소싱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영업을 할 때 또는 내가 영업을 안 하더라도 내가 가장
가치 창출이 큰 일이 무엇인가? 그럼 그 가장 가치 창출이 큰 일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 창출의 효과가 떨어지는 일들은 다 소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걸 직접 하고 있으면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는 더더욱 낼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내가 핵심 가치 창출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은 내가 직접 하고, 그게 아닌 일들은 다 소싱을 해서 내 시간을 오로지 효과적인 곳, 효율적인 곳에만 투여해야 됩니다. 이 핵심 가치 창출 영역에 대한 개념은 레버리지라는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그곳에 그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책을 일독하시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레버리지 책을 선물로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위임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고, 그리고 토대를 만들어 놨으면 나는 점점 더 높은 의사결정과 더 높은 핵심 가치 창출 영역에 집중하고 그 모수를 크게 늘리는 쪽으로 시간을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임을 하셔야 됩니다. 위임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중간관리자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일 수도 있겠죠. 뭐 회사로 따지면 총괄 뭐 이런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위임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대체로 그 이외의 일들은 다 위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위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 한 150%, 200%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위임을 하는 순간 그 성과가 바로 60%, 70%로 감소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명한테 위임을 하면 60%, 70%의 성과밖에 못 내겠지만, 위임하는 대상이 5명만 되더라도 60%여도 300%로 내가 했던 효과보다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위임이 무섭겠지만 그 위임을 익숙해질 수 있는 노력과 그런 그릇을 계속 넓히려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처음에 조직이 작을 때, 또는 내 비즈니스가 작을 때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크지 않을 때는 내가 직접 다 해결하려는 슈퍼맨 마인드가 있어요. 모든 일을 다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거예요. 다 세세하게 관리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절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나 조직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위임할 건 위임하고, 그리고 그 위임이 내 입장에선 위임이겠지만 그들에게는 책임과 성장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일, 이제 내 위치에서 꼭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외한 모든 일들은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와 그만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위임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직책을 부여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믿고 갈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셔서 그분한테 부여해드려도 괜찮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소싱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소싱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고정급을 주고, 그러니까 유급 직원을 쓰는 개념이고, 알바를 쓰는 개념이라면 지금 위임은 더 중요한, 그것보다는 좀 더 중요한 일들을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들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 파트너들이 위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직접 받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했던 일과 책임감이 수준이 훨씬 다르다는 것도 느끼게 되면서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성장하게 되면 자기 사업을 일구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보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라는 책에 나오는 개념을 5가지로 일에 접목해서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적용해서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실행해 보시면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단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영업하시는 영업사원분들도 분명히 지금 이 루트를 거치면서 더 효율적이고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책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잠깐 책을 쉬면서 읽다가 이 말씀을 갑자기 또 드리고 싶어져서 영상을 킨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읽으면서도 이거 다시 읽어야겠다, 다음에 다시 읽어야겠다, 이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드는 걸 보면 정말 비즈니스 할 때만큼은 좋은 책인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읽은 책인데, 제가 많이 알게 될수록 제 조직이, 그리고 제 비즈니스가 커질수록 더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감이 많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느낄 때 이게 얼마 정도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책인지 난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느 지점에는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마주하게 되시는 시점이 오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주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